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대한 전망이라는 키워드로 세 가지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CS 윈드입니다. 신재생 쪽이고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고 증권사는 올해 기준으로 상방을 4%에서 최대 53%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CS 윈드에 바람이 불지 목표가 상향된 부분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역시 뛰어난 영업이익을 달성했었던 미래에셋 증권이 되겠습니다. 플랫폼하고 해외 산업 쪽에서 견조한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금리 인하가 미래에셋 증권의 미래를 밝혀줄지 함께 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SK바이오팜입니다. SK그룹의 신약 개발 업체가 되겠고요. 어제 잠정치지만 그래도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SK바이오팜도 같이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벽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증권가에서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주목했던 종목들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어제 급등했던 CS 윈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1,3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1.5%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부 구조물에서 일시적인 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됐고 이번에 AMPC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기준은 327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해상변전소 마진 훼손 이슈도 해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미국 법인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마진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일단 당분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걱정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분석했는데요. 일단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수익화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단가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 수주 잔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연내 단기 수익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 상황에 따라서 멀티플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차트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CS윈드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좀 잡게 될 때는 함께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해리스 부통령과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이 예정이 된다라는 소식들도 현재 나타나고 있죠.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목을 또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장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하는 모습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보시고요.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견조한 경상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투자 목적 자산 관련 손익이 크게 회복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거래 대금이 양호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과 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도 견조했는데요. 운용 손익 역시나 기업금융이나 부동산 익스포저 등 이외 투자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됐고 전반적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실적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래에셋증권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본다면 자기자본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변동성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을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줬고요. 일단 보통주, 천만주, 자사주 매입 공시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방어하고자 하는 사측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고요. 하반기에는 홍콩법인 감자와 여의도의 사옥 매각 같이 일회성 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목표 주가 9,200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다른 증권가에서도 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주목하는 리포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증권주들 약간 좋은 흐름 기록할 때 미래에셋증권은 소외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앞서서 보신 대로 주가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일부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락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번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SK바이오팜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역시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고성장했고요. 여기에 용역 매출도 예상보다 100억 원이 넘게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가 역시나 6% 정도 상향 조정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방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이 2분기에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익 자체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엑스코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에 대한 증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데요. 바로 CNS 계열의 의약품을 앞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기적 또 단기적인 목표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일단 CNS 계열 의약품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 도입할 전망이고요. 또 플라이프 테크놀로지로부터 방사성 의약품 후보 물질의 글로벌 개발과 판매 권리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전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수준으로서는 레벨업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면서 매수 이후에 좀 장기적인 보유를 함께 권고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 선에서 유지했는데요. SK바이오팜 차트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의 주도주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도 그만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오히려 6월 정도까지 꺾이는 흐름이었고 7월 정도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월 증시 변동성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크게 급등을 했다는 점에서 함께 또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오늘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